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게 고등학교 중국어 1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엿보기,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把书翻到第8页, 교과서 8페이지를 펴주세요. 중국 지도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중국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나요? 네, 꽃기호 닭처럼 생겼네요. 지금부터는 중국의 국가명 혹은 인구, 면적 등등 자세한 중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국가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겠죠? 중화인민공화국. 네, 맨 앞 글자와 맨 뒤에 글자를 따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中国라고 부르지요. 中国,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1949년 10월 1일 건국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날은 바로 건국기념일 혹은 국경절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国庆节, 国庆节라고 해요. 네, 이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3일을 쉽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0월 국경절을 보니까 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자가 보여요. 이 글자는 바로 무슨 글자죠? 네, 쉴 휴자입니다. 쉬다, 휴자예요. 그렇다면 며칠을 쉬는 것 같으세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을 쉬네요. 네, 이때는 중국 하반기에 가장 큰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중국 여행 가는 것은 살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붉은색 바탕에 5개의 노란색 별이 상단에 그려져 있어 이를 우싱홍치라고 합니다. 우싱 5개의 별과 그리고 붉은색 깃발, 싱과 지가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 도금으로 뭐라고 하나요? 오, 성, 홍기. 네,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중국 국기 속에 담은 의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붉은색은 혁명을 나타낸대요. 노란색 큰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고요.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이렇게 4계급으로 구성된 국민을 나타내는데 이 4개의 계급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 소개를 드리면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하대요? 네, 이곳은 100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광장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국기 개양식입니다. 천안문 광장의 중국 국기 개양식은 매일 일출, 즉 해가 뜨는 시간, 일몰 시간, 즉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의식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천안문 광장을 찾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국 베이징에 여행을 간다면 일찍 일어나서 우리 국기 개양식을 한번 구경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세 번째 중국의 민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총 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자그마치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국 인구 중에서 약 92% 이상을 이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족이라고 합니다. 한족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네, 한족이에요. 한족이 자그마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몽골족, 회족, 좌족, 조선족 등등등 55개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少数民族. 네,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모여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잘 보세요.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 중에 좌족은요. 좌족, 壮族라고 하는데 약 1600여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대요. 1600여만 명이면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수가 바로 좌족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통계를 한 게 언제냐면 2010년인데요. 제6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족은 12억 정도, 좌족은 1692만 명 정도. 그런데 55위와 56위를 보시면요. 로바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3682명이래요. 56번째에 해당하는 타타얼족은 3556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총 56개의 민족이 보이고 그 수가 많은 민족도 있지만 그 수가 적은 민족도 있어서 이들의 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도 나름의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언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유라고 부르는데요. 한유, 이건 뭐냐면 한문할 때 그 한자예요. 그리고 말씀 어자입니다. 자, 도금 읽으면 뭐가 될까요? 한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어라고 하고 이 말은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뜻이래요. 아까 우리가 민족을 봤을 때 중국 인구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이 누구다라고 했었죠? 네, 바로 한족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뜻으로 한어, 한유라고 불러요. 중국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언이 있지만 중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언이 있고 7대 방언구로 보통 나누는데 기준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포통화라고 불러요. 포통화. 자, 이 도금을 적으면요. 보통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한어와 보통화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어라고 적은 것은 한자 도금이기 때문에 국어 정사법에 따라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원어랑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한어라고도 쓸 수 있지만 한위라고도 적을 수 있고요. 보통화라고 적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푸통화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표기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통 책에서는 두 번째 한위나 푸통화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표준어 보통화란 우리나라 표준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수도가 되는 베이징 사람들이 주로 쓰고 현대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이징 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한다. 네, 이게 바로 보통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다양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중국은 면적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언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안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TV 뉴스나 드라마 혹은 영화 등의 자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막이 우리가 쇼 프로그램 볼 때 붙는 그런 아주 간단한 자막 말고요.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대사 하나하나를 다 바꿔주잖아요, 한글로. 그런 것처럼 자막이 붙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근데 왜 그럴까요? 같은 한자여도 지역별로 다르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자주 좀 노출시켜주고 그러면서 문맹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자막에 있다는 게 참 중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나 영화에 더빙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배우들이 모두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나게도 어떤 한 장면에, 드라마 한 장면인데, 남자 주인공은 표준어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은 상하이 말을 한다든지, 또 주변인은 또 다른 그 사투리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렇게 촬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뭘 한다? 더빙을 한다. 다섯 번째, 중국의 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기준이 2015년 기준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교과서에는 적혀 있어요. 몇 명 정도 된대요. 네, 13억 7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13억 7천만 명. 세계 1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엔진,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2019년 중국 대륙의 인구는 14억이 넘었네요. 네, 지금 중국은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를 보면요, 위키백과랑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인구랑 조금 다르죠. 네, 허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위는 중국 14억이고요. 인도는 13억. 와, 많다. 네. 그리고 일본은 보니까 1억 2천만 명, 1억 2,5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는 28위 정도 되네요.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의 인구는 여전히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인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면적, 중국의 행정구역 등 다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